이스라엘 12지파 중 스불론 지파의 땅으로 떠나는 네 번째 시간. 스불론 지파의 땅은 이스라엘 평야를 끼고 있어 작지만 비옥한 땅인데요. 이곳에 요새로 사용된 성읍이 옛 이름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아름다운 교회터에서부터 스불론 지파의 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확 트인 뷰까지. 성지가 좋다 스불론 지파의 땅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여행이 너무나도 그리운 요즘 성경 속 현장 이스라엘로 함께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현장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루살렘입니다. 네, 박사님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한두간 코로나라든지 여러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럭다운 풀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면서 네. 또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접종률 1위를 기록한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해서 일상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이제 접종이 조금 이제 주춤했다가 다시 접종을 해야만이 이 식당도 갈 수 있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맞춰가고 드디어 수영장까지도 열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저희도 함께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가볼 곳은 어딘가요? 자, 오늘은 이제 스불론 지파 네 번째로 나사렛 인근의 시므론, 야비야, 그다음에 사릿 이렇게 해서 세 도시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스불론 지파의 땅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찾을 곳은 이제 스불론 지파의 네 번째로 시므론 땅과 야비야, 그다음에 사릿 이 세 옛 성읍을 한번 돌아보겠는데요. 먼저 간 곳은 시므론. 네, 저 앞에 언덕에 이렇게 보이는 곳이 이 스불론 지파의 여러 성읍이 몰려 있는 이 인근에 나할랄에 이어서 시므론이 이렇게 언덕 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이 19장 15절에 보면 이 스불론 자손의 기업 몇 개를 소개하면서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죠. 이제 베들레헴을 보고 나할랄에 이어서 이렇게 시므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지금도 이렇게 그 옛 성읍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신 대로 시므론은 여호수아서에 있는 그 이름의 성읍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이곳에요. 이 시타라고 하는 시따 이 스불론 지파의 시므론에는 이 겨울과 아카시아 나무로 가는 이 시따 나무가 거의 네. 만여 평에 걸쳐서 대단히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시따가 네. 바로 시띠나무, 또 법궤를 만들었던 그 나무가 시띠 조각목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광야에서 네게브나 시내 광야나 에돔 광야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북쪽 시므론의 땅 인근에 대단히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아주 굉장히 이 시띠나무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마 정책적으로 이렇게 살림을 재배한 것 같고요. 자, 이제 시므론의 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돌아 가는데 시므론은 이 스불론 지파의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이면서도 이 지역의 중요한 그 요새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양도 키우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마침 봄철이라 아주 비옥하고 초목이 우거지면 무성하면서
양을 또 치는 이 아주 그 전형적인 모습인데, 자, 요것이 이제 시므론의 텔 모습이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무덤이 많이 나중에 찾아보겠지만은, 그리고 왼쪽에는 이 옛 유적의 그러한 그 고고학 발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론은 이 사람은 아직까지 살지 않는, 여전히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읍이지만은 그 옛 여호수아의 성읍 그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성읍이 존재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시므론은 이 스불론 지파 중에서도 좀 높은 위치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이 주변 일대를 잘 전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전쟁 시에는 중요한 요새로서의 기능을 했고, 이 기능은 이제 중세와 오스만 제국 시대 그리고 근대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이 언덕 자체가 텔이기 때문에 이 발굴을 통해서 아마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다양한 유적이 있으리라 보고요. 요새로서의 기능을 했던 것만큼 지금까지도 특히 이곳은 이제 영국 식민지 하에서의 그러한 경찰 내지는 이제 초소 벙커를 했던 것이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텔 시므론 정상에는 이렇게 군 벙커가 지금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앞에 일부 고고학 발굴이 진행 중인 모습이 이렇게 일부 고고학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마 계속해서 발굴이 된다면 더 정서적인 그런 증거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옛 여호수아의 스불론 지파의 성읍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면서 성읍 아래에 아주 큰 규모의 군인들, 이 전사자들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스라엘에 건국하기까지 이렇게 피 흘린 젊은이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אתם גרים פה? לא מהמקום עצמו, מתל אביב, חיפה. יש משפחה? משהו? לא, אנחנו באנו לעשות כבוד. זה מתי נפטרו הכל במלחמה של... משנות ה-20. לפני מדינה? באמת? 100 שנה. יותר מ-100 שנה. 근데 한결같이 100여 년 전서부터의 그러한 사람들이 묻혔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건국은 이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의 피 흘림 속에서 오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연세 드신 분들도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남겼고요. 자, 이제 이렇게 시므론을 떠나서 야비아로 가는 중간에 아주 의미 있는 옛 성읍이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가 보는데요. 요것도 아마 스불론의 지파 안에 있었던 중요한 성읍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름다운 정교회의 교회가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폐허로, 아예 이 교회 규모를 봐서는 정말 큰 규모의 마을, 성읍이 있었을 터인데 지금은 다 철거가 되고 이 교회마저도 이제 방치된 스불론 상태에 지파의 있지요. 이 시므론, 나할랄 그리고 야비야 인근에 이렇게 아주 오래된 그리스 정교회의 네.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아서 방치된 것이 너무 아쉽고, 그러나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다가는 정말 역사적인 장소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 스불론의 산중에 이 아름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던 사람들의 마을 유적지도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 군부대가 교회 안쪽으로 군부대가 세워지면서 아랍인들이 다 철거를 당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구멍에 이렇게 카메라를 놓으니까 보시죠. 이렇게 안은 여전히 깨끗하고 참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또 은혜로운 예배가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한 100여 미터 위쪽에 또 하나의 건물이 규모의 있더라고요. 교회가 있는데 이것을 기도원으로 만들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또 좋은 수련회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네. 살았던 거주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곳이야말로 역사적인 그렇죠. 스불론 지파의 또 한 성읍이었네요. 네, 아담한 교회.
그런데 이게 제가 있는데 수십 마리의 소떼들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을이 이제 방치되면서 이 소를 사육하는 방목하는 장소였더라고요. 아주 그 참 자연에서 방목하는 소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스테이크가 뭘 봐. 이스라엘의 스테이크가 참 맛있는 이유는 이렇게 방목을 해서 건강한 소들을 키웠기 때문이고요. 여기가 굉장히 큰 마을이 있었어요. 이 규모가 대단했고,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 내에 있던 오래된 마을터입니다. 네. 이게요. 사실은 여호수아서의 기록은 안 됐지만 이렇게 이 스불론 땅에 한 성읍이 있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 부대가 들어서면서 마을이 철거가 됐더라고요. 그렇지만 스불론 땅에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마을을 이렇게 보았고 특히 나오면서 이제 이 무덤군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무덤의 숫자와 규모를 보니까 굉장히 컸고 특히 무덤가에 잘 자란다고 하는 이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기념비적으로 있고요. 또 여전히 많은 무덤이 이제 늘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온전한 무덤들도 있었고 특히 이곳에 또 하나의 이제 상수리 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무덤들의 주인공은 제가 보기엔 아랍 사람들 내지는 그 아랍 사람들 살던 이전의 유대인 무덤일 수도 있고요. 이 상수리 나무의 규모를 좀 보십시오. 이 밑둥을 보니까 정말 이 연륜 또 이 성읍의 오랜 역사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므론과 그 한 오래된 성읍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곳 인근에 돼지고기를 파는 마을이 있대요. 아랍 마을.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찾아가 보는데 그냥 바사르 라반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 돼지고기 흰 고기란 뜻인데 아주 유명해요. 제가 드디어 찾았고 네, 아주 이렇게 닭고기와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파는 정육점인데 이렇게 당당하게 팝니다. 삼겹살. 얼마나 반가운지요. 이제 알고 보니까 무슬림도 안 먹고 유대인도 안 먹는데 돼지고기를 마음껏 파는 곳이 있어요. 아랍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팝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돼지고기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아주 신기하고 목에 이렇게 그 십자가를 건 기독교인들이 당당하게 이 러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아주 돼지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시장하잖아요. 그래서 한켠에 조금 돼지고기 이제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외진 곳에 올리브나무 아래서 구워 먹는데 고단한 답사길에 또 우리들의 유일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비야를 찾아가는데요. 저는 지금 이 사릿에서부터 이 야비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데 지금 저 위에 보이는 저 높은 언덕이 여호수아가 스불론 지파에게 할당한 야비야입니다. 네. 이 야비야는 19장 12절에 보면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보르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야로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야비야는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그래서 이 전망을 해 볼 수도 있고 전시에는 요새화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 요세푸스는 로마와 대항하기 위해서 이 야비야를 요새화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사릿에서 올라간다. 이 올라간다는 표현 자체가 얼마나 실감나는지 모르겠어요. 저 높은 언덕 위에 옛 야비야가 있는데 이 야비야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이곳 야비야 출신이래요. 이게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래서 멋진 교회도 있고 이 나사렛을 찾는다면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야고보 교회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나사렛에서 불과 차로 5분 10분 거리에 있는 이 야비야는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로서 야비야 출신이라고 전승 속에서 그의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보시죠. 우뚝 솟은 아랍인 마을 정상에 이렇게 아담한 교회가 있고요. 이 야비야 저 건너편이 바로 그 나사렛입니다. 한 3km 정도 떨어진. 저는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스불론 지파에게 할당된 성읍 야비야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바로 위에는 이 제이콥스 야고보 교회가 위치해 있는 아담하죠. 아주 오래된 기독교인 마을이고요. 지금 이 야비야 언덕에서 쭉 내려다 보이면 저 이스라엘 평야를 비롯해서 이 지대 일대를 이렇게 그 전망해 볼 수 있는 좋은 위치로 인해서 이 요세푸스는 이 로마와의 전쟁에서 이 야비야가 마지막 보루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비야 등성리에 있는 이 집들은 저 이스라엘 평야와 이 스불론 이 남쪽과 이 서쪽을 전망해 볼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앞에 보였던 그 건물에 마침 제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하고 옥상에 한번 올라가게 해달라. 그래서 이 옥상에서 정말 야비야가 어떠한 성읍이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전망을 한번 보고 싶었고요. 이 야비야는 거의 100% 아랍인 이 성읍, 아랍인 양해를 마을이고. 구하고 잠깐 올라왔는데 이 야비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인근에서 가장 높습니다. 자 보시죠. 네. 저쪽에 이제 스불론 땅, 나할랄, 베들레헴, 용누암이 있고 쭉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스불론 땅의 동쪽 경계라면 이곳은 이사갈 지파의 그렇죠. 시작입니다. 저 건너편에 모래산, 네. 길보아산 그리고 다볼산이 보이는 곳. 그렇죠. 특히 저 이 모래산은 이제 수넴과 나인성 엔돌이 있고요. 지금 야비야 저 뒤쪽으로 아주 거대하게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이 여호수아 시대 때는 언급이 안 됐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이 나사렛이 중심이 되면서 야비야가 위성도시가 되었죠. 자, 이렇게 야비야를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평야의 사릿이라고 하는 이 성읍을 보는데요. 이렇게 사릿이라고 하는 유적이 이 한 가운데에 텔로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고요. 또 쉽게 찾을 수는 있지만은 이제 가는 길이 이제 자가용은 좀 어렵더라고요. 겨울철에는 이제 많은 물이 있고 해서 이렇게 도착하면 이제 오른쪽에는 사릿의 옛 성읍의 텔이 있고 왼쪽에 보니까 원래 이제 이 밀과 보리를 많이 심고요. 한창 밀이 또 보리가 자라날 때인데요. 여기 탐스럽게 스불론 땅에서 밀이 자랍니다. 6월절 전후에서는 이제 보리를 추수하고 요건 밀입니다. 그 다음에 77절을 전후에서는 이제 밀을 하는 이 농사를 볼 수 있고요. 텔을 이제 한번 제가 올라가려고는 하는데 워낙 사람들이 찾지 않던 곳이라 길이 없더라고요. 풀이 무성해서 올라갈 수가 없고요. 바로 이 스불론 지파의 사릿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여호수아서 19장 12절에 보면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서 이제 다브라스로 지나서 야비야로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불론 지파의 동쪽 경계를 설명할 때 바로 이 사릿에서부터 그렇죠. 야비야로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고 바로 사릿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옛 유적지 텔 사릿 바로 옆에 오늘날 사릿 즉 사리드라고 하는 현대 또 성읍이 있어요. 이 스불론 땅에는 옛 지명을 지금의 지명으로 쓰는 아주 지파의 땅이 바로 스불론 지파의 땅입니다.
네, 아주 생생한 역사의 현장이고요. 특히 스불론 지파의 많은 성읍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면서 그 전후해서 다시 현대의 마을로 이렇게 이름 지어진 것을 보면서 역시 여호수아서에 이 언급되었던 성읍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스불론 지파 여행 잘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 북쪽을 둘러봤는데 산중이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폐쇄돼 있었네요. 아, 맞아요. 사실 그 여호수아 시대 때의 성읍을 답사하면서 옛 고대의 유적지지만 그 시므론과 야비야 사이에 네, 이렇게 오래된 그 성읍이 있었고 그 성읍에 역시 이 그리스 정교회의 아담한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답사에 아주 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장소네요. 또 오늘은 또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돼지고기를 그렇게 쉽게 살 수가 있는 건가요? 맞아요. 이제 요즘은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이미 1960년대, 1970년대부터 돼지 사육이 허가된 몇 안 되는 마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화면에서도 보신 대로 네. 뭐 아랍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먹고 키운다. 물론 이제 허가된 곳이긴 하지만 점점 세속화되기도 하고 돼지고기가 좀 보편화되어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네, 그럼 가격은 좀 싼 편인가요? 한국에서 제가 돼지고기를 사본 지가 거의 뭐 수십 년 되니까 키로에 25,000원 정도 어떤가요? 그렇지만 이 산지 이 현지에서 산 돼지고기가 네. 굉장히 연하고 특히 껍질까지도 이렇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현지에서 사는 게 좋긴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조금 비싼 듯 하지만 또 질 좋고 맛까지 좋다니 부럽습니다. 그럼 스불론 지파 땅은 오늘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예, 이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마무리가 되고 드디어 이제 아셀 지파로 떠납니다. 이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말 탁 트인 아름다운 지중해 해변과 함께 아셀 지파를 같이 돌아보실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